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합격하면 되죠? 자 이제 계획을 잘 세워놓으세요. 자 오시고 일단 오늘도 프린트 보세요. 이제 지적 지난주 이제 지적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만 하고 갈게요. 자 1번 보시면 1번 소관청은 청산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얼마? 20일? 봐요. 우리 수업시간에 숫자 나왔어요. 축적변경 시행공고는 20일이죠.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 의무는 30일. 그럼 이제 청산금의 공고는 15일이죠. 그럼 이제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요게 20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는 5. 또 한동안 또 쉬고 오니까 또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럼 2번.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축적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1개월은 맞죠. 여기서 이의 신청은 축변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해야지. 1월은 맞고 뒤에 이제 축변이가 아니고 지적 소관청에 이렇게. 3번 민법 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채권자는 되죠. 지상권자는 X.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또 X. 그럼 4번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등기 간서에서 등기사를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전산 정보자료에서 정리한다. 자 보세요. 소유자에 관한 변경 사항이죠. 소유자니까. 근거 서류는 뭐다? 등기 관련 서류지. 맞지? 또 앞에서 중요한 게 신규 등록을 제외한 데 있죠. 그 줄 하나 걸으세요. 그러니까 하면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맞지. 맞는 말이지. 그 줄은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5번.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자 한 경우에 토지 이동 정리 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근거 서류 만들어야죠. 그럼 보세요. 토지 표시 바뀔 때는 뭐 만들어야죠? 토지 표시 바뀌었으니까 어떤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리고 소유자의 가능성이 바뀌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가 X. 그래서 이제 거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싹 지우고 바꿔야 돼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그럼 6번. 지적도 임야도에 녹동된 필지가 면적의 증가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에 지적 소관청은 직권으로 수사 신청하여 정정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줄 그세요.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이죠. 그러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또 거기서 이제 그 6번에서 중요한 말이 뭐가 있어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그러면 경계 바꿔봤자 면적 안 바뀌니까 바꿔주자 말자? 바꿔주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직권 정정 사유예요. 이렇게. 오, 맞는 말이고. 다음 7번. 등록사항 정정 신청사항이 기등기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관계서류에서 정정할 수 있다. OX? X. 왜 X? 보이죠? 기등기 토지에 줄 그세요. 기등기 토지죠? 그럼 기등기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때는 근거 서류가 뭐다? 그렇지.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와야지. 요거는 이제 미등기일 때 그때 이제 온 서류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바꾸셔야 돼. 그다음 8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합병, 지목 변경 등을 하는 때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한다. 왜 X? 합병이랑 지목 변경 빼야죠. 합병이랑 지목 변경은 지적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돼야지. 두 개 제외. 그다음에 9번. 지적 측량 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딱 자르고. 이제 원칙 조항이죠. 측량 기간은 얼마? 5일. 검사 기간은 4일. 원칙 딱. 그다음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거 중요해요. 측량 기간, 검사 기간. 이렇게. 10번.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때는 측량 기간, 일자 및 수수료를 기재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시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왜 X? 그렇죠. 그 다음 날은 맞죠. 근데 그 D가 틀렸지. 시도지사가 아니고 지적소관청이에요. 이렇게. 지적소관청. 그다음 11번.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 결과에 대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검사 측량 안 하는 거 뭐? 복현 그랬죠? 복원 측량, 현황 측량 두 개. 둘 다 이제 검사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꼭 이제 줄중 거세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 들어보세요. 지적 공부를 정리 안 한다. 이 말은 지적 공부 내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검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두 개입니다. 경계 복원 측량이랑 지적 현황 측량 두 개. 이렇게. 그다음 이제 12번.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 측량의 경위 및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제로 회부해야 한다. 맞죠? 이제 30일 체크하고 이제 시도지사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지방지적위원회로 이렇게 넘어가야죠. 그럼 13번.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X 90일이 아니고 60일 그래야지. 그럼 한번 하나 적어보실래요? 지적법에 90일짜리 딱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해면성 말소 그거 이제 90일 내야 돼요. 또 하나가 이제 적부 재심사 그게 이제 90일 이렇게 딱 글자 딱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요게 이제 우리 지난주 수업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맨날 하는 말이요. 지적법 파트는 어차피 시험 보라 해도 막 새로운 문제가 떠나 그러지는 않아요. 언제 기존 문제 반복이 많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 시험 추세에 따르면 지적은 누가 문제를 내도 어렵게는 못 내요. 근데 등기는 아주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작년에 등기법 시험 문제가 12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한 5문제가 복합 문제예요. 왜 시험 보고 나면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제가 나오면 이제 기출문제 만들 때 이거 문제 배치를 해야죠. 상당히 망설여져요. 얘를 어디다 배치할까? 뭔가 하면 이렇게 나와요. 1번 지문은 1장에 관한 문제, 2번 지문은 2장에 관한 거, 3번 지문은 3장에 이렇게 문제를 내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최근 추세가 이렇게 계속 이제 좀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일단 유견표 보시죠. 186 여기 How to study 있죠? 자, 그냥 보시고 잠깐 이렇게 하세요. 일단 설명 한번 쭉 들어보세요. 자, 등기법. 아침에 오면서 이제 망설였어요. 자, 1교시 수업을 어디를 수업을 할까? 한참 망설이다가 이게 또 이제 며칠 쉬고 오면 또 적응이 안 되죠? 근데 그게 특징이 있어요. 수업하는 나도 저도 적응이 안 돼요. 며칠 쉬고 오면. 자, 그런 게 이제 일단 거기 보시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등기법 파트인데 이렇게 하세요. 이제 정식 명칭은 이렇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 우리 흔히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보세요. 나중에요. 등기법을 주로 절차법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흔히 민법은 실체법 그래요. 이 용어 한번 보셔야 되고. 자, 보세요. 등기법인데 우리 흔히 보던 그림이죠. 자,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줬죠. 그러면 을 무죄죠. 매매 계약 체결해서 이제 대금 주고 건물 넘겨받았죠. 을 소유자단이다. 소유자단이다. 에? 아니다. 아니지.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매매계약만으로 권리가 변동 안 해요. 뭐까지 해야 한다? 등기까지 해야지.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을이갑에게 잔금을 주면 이렇게요. 갑이 을한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을이 이제 갑이 준 서류 가지고 등기소에 딱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죠. 이거 신청이에요. 신청하면 이렇게요. 등기관이 의뢰 서류를 접수를 받아요. 접수. 그다음 이제 심사를 해요. 과연 이게 이제 등기할 대상이야 심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을 하죠. 그게 뭔가 하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을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민법 186조예요. 다시 이렇게 되세요.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가 뭐예요? 법률 행위? 그게 계약이지, 계약. 계약. 그럼 봐야죠. 자, 보세요.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이게 이제 매매예요. 그럼 우리는 자, 법률 행위만으로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뭐까지 하라? 등기까지. 그래서 뭔가 하면 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이상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법 186조예요. 이게 이제 맨날 하는 말이에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게 주요 포인트 이렇게. 자,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신청, 접수, 심사 기록이죠. 앞으로 여기를 묶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불러요. 이제 등기 절차라 부를 거예요. 등기 절차. 그래서 흔히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등기법을 절차법 그래요. 이 절차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에 보셔야 돼. 그럼 또 하나 보시고 이제 그럼 절차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갑과 을이요. 등기를 그냥 신청을 안 하겠죠. 그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매매. 법률 행위가 있어야죠. 그래서 매매가 우리 흔히 그렇게 해요. 민법을 실체법 그럴 거예요. 등기법 공부할 때 실체법 그러면 무슨 법? 그게 민법. 그다음 이제 절차법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등기 절차를 했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이 절차에서 우리는 뭐만 해요? 우리는 이거만 하는 거예요. 신청만. 나머지 뒤에 접수, 심사, 기록 요거는 누가 해요? 등기소에 등기관이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를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자, 또 보시면 신청하는데 다시 이제 크게 절차에 신청해서 절차가 3개 나와요. 첫 번째. 원칙은 보세요. 원칙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우리는 등기할 때는 갑과 을이 원칙은 같이 가야 돼. 원칙이 이제 공동신청주의예요. 원칙은 이제 공동신청주의다. 갑과 을이 같이 와라 그 말이죠.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써요. 을이 갑에게 잔금을 주면 이렇게.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죠. 그럼 을이 이제 등기할 때는 갑이 준 서류를 등기소에 가지고 등기하러 와야 돼요. 그럼 뭔가 하면 을이 등기하러 올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이게 이제 서면주의라 불러요. 등기할 때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보세요. 과거에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등기할 때는 원칙은 갑과 을이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지금도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등기할 때 꼭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될까요? 출석 안 하고 어떻게? 그때는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원칙은 이제 출석을 해야 돼요. 원칙은. 이렇게. 그래서 요 3가지. 첫 번째 공동 신청, 두 번째가 서면주의라는 거, 세 번째가 출석주의라는 거. 이게 흔히 이제 과거에는 등기 신청의 3대 원칙 그랬습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모든 등기를 갑과 을이 같이 올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뭐지? 첫 번째, 이거 이제 요게 나올 거예요. 등기 신청 형태라 불러요. 등기 신청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원칙은 공동이고 예외는 단독도 있고 또는 뭐랄까요? 국가가 촉탁하는 경우도 있고 직권 등기도 있더라. 이렇게. 또 나갈까요? 첫 번째 여기 이제 등기 신청 형태라는 거 이렇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면주의입니다. 서면주의는 이제 서류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을이 갑에게 잔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줍니다 그랬죠. 우리 이제 그 서류 가지고 등기하러 오면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현재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전자 신청할 때는 종이 서류 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뀌었어. 여기 이제 현재 여기를 이제 신청 정보라 불러요.
신청 정보. 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첨부 정보라 불러요. 서류 등기할 때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좀 정보란 말 나와 있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 정보라는 말을 대신에 서류 그러시면 돼. 등기할 때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이 뜻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어요. 서류란 말이 이제 정보라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출석주의다. 원칙은 출석을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해서요. 지금은 출석을 안 하고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전자 신청.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불러요. 여기를 이제 등기 신청 방식이라 불러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방문 신청. 두 번째가 이제 전자 신청. 그래서 뭔가 하면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거기서 볼 사항이에요. 3장 파트에서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 좀 보시면 등기 절차 그랬죠. 이게 절차인데 절차에서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세 개가 이렇게. 그럼 나머지 뒤에 이제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이렇게 불러요. 묶어서 신청 후 절차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뽑아내면 여기 이제 신청 후 절차다. 이렇게. 그 다 이제 절차 파트에서 크게 절차가 이렇게 4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 절차 파트가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해결이 돼야 돼요. 이제 책장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목차 보세요. 목차. 자, 186페이지 목차 보세요. 1장은 총칙 되어있죠. 이 총칙 파트는 주로 이제 아침 공부해 보면 민법상이 많아요. 어디 가면 민법에 나오는 물권법 총론 부분. 물권법과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자, 총칙 파트 보시고, 총칙은 이제 물권법 총론이에요. 그 다음 이제 2장에 등기의 기간과 설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자, 등기 기간이 뭘까요? 요게 등기소가 되겠지. 등기소. 그럼 이제 그 설비라고 되어 있죠? 설비가 두 가지예요. 등기관도 나오고 등기부도 나오고. 2장 파트는 이제 타이틀이 크게 3개 나와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근데 시험은 등기부가 매년 나와요. 등기부.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온 추세입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3장에 보시면 절차 총론 돼 있죠. 자, 절차 총론 여기가 이제 여기예요. 절차 총론이라는 말은 등기 절차를 다 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총론에서 이제 다 볼 사항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총론 파트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옆에 그 기출 마크 한번 보실래요? 옆에 기출 빈도표 보시면 자 3장이 31문제 나왔죠. 과거 10년간 10년 정도인데 자 특징이 있어요. 최근 한 4년간 3장 문제가 비중이 줄어들어요. 비중이 줄어요. 그 하나 추세입니다. 이제 특징이고 그다음 이제 돌아와서 4장하고 5장 4장의 타이틀은 표시에 관한 등기죠. 5장은 권리 등기죠. 그래서 4장 5장을 묶으세요. 묶어놓고 거기가 등기 절차 강론이라 불러요. 등기 절차 강론. 3장은 총론. 4장 5장 묶어서 강론.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보시고 거기서 4장에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우리가 흔히 하던 표제부 등기예요. 표제부. 여기는 뭐 시험 보러 가서도 출제 비중은 극히 좀 떨어져요. 보통 한 3년에 한 번꼴? 그 정도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시면 권리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죠. 자, 권리 등기인데 이제 여기 가면 이제 그렇게 나올 거예요. 각종 권리, 뭐 소유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유권, 뭐 용의권은 저당권, 가등기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통 한 7개쯤 나올 거예요. 그렇게 표시됐어요. 자, 보세요. 뭔가 구조가 현재 3장 타이틀은 등기 절차 총론이라서 절차를 다 보는 겁니다. 이 절차를 이렇게. 그다음 이제 4장은 표시의 등기죠. 이게요. 표지부 등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표지부 등기만 쭉 보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5장은 권리 등기예요. 그럼 뭐 권리 등기인데 이제 첫 번째 소유권 등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또는 전세권 등기는 이렇게. 저당권 등기는 권리별 잘라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징이 뭔가 하면 언제나 3장이 바탕이 돼야 4장, 5장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언제나 3장과 5장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특히 권리 등기 파트가 최근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이제 6장은 이의신청인데 이의신청 파트 여기도 뭐 출제 비중 지금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등기부 파트는 공부하실 때 뭘 열심히 봐야 돼요? 아니지. 3장 먼저 봐야지. 총론을 봐야 강론이 보이는 거예요. 또 어디 뭔가 하면 어제 강론 문제라는 게요. 총론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3장, 5장 두 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1장도 보셔야 돼.
일장을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일장 파트는 등기에서 출제 비중은 보통 뭐랄까요? 한 해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 중에 뭔가 하면 요 파트가요. 보통 민법 시험에 보통 한 네 문제 나올 거예요. 민법의 네 문제. 그래서 민법 때문에 총칙은 중요합니다. 일장 파트는 이렇게. 목차 흠짝 잘 잡아보시고 자 넘어가 보시죠. 188 이제 총칙. 자 등기의 의 돼 있습니다. 자 총칙 파트고 자, 총칙이고 첫 번째가 이제 등기의 의의가 올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시법 그러면 법률이 두 개죠. 뭐와 뭐? 하나가 이제 우리 3주간 공부했던 공간정보법, 줄여서 지적법 그랬죠. 또 하나가 이제 등기법이에요. 그럼 이제 자, 고개를 들고 자, 복습을 또 해야지. 지적의 의, 지적이란 뭐? 빨리 말을 해, 빨리 말을. 지적이란. 그렇지. 딱 세 단어. 그렇겠지. 자 보세요. 지적법 타이틀을 보면요, 목차를 보면요, 2장의 제목이 토지의 등록 그랬어요. 3장은 지적 공부 그랬어요. 그거 묶으면 지적의 의예요. 자, 지적이 뭐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게 지적이에요. 그럼 등기는? 다시. 틀렸어, 벌써부터. 자, 지금 지적의 대상은 토지죠. 그러니까 토지를 그랬지. 근데 등기 대상은 뭐예요? 부동산이야, 부동산. 부동산 그래야지. 그 이제 대상이 부동산이에요. 그럼 또 이제 지적법에는 지적 공부가 나왔죠. 등기법에는 어떤 장부가 나와요? 그렇지, 등기부가 나오는 거지.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지적에서는 등록한다 그랬어요. 그 등기법은 기록한다 그래요. 기록한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등기의 의 나오면 떠올리세요. 딱 세 단어예요. 부동산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이렇게. 요게 등기예요. 이렇게. 지적과 등기 똑같은 구조예요. 이렇게. 자, 또 하나. 무슨 여기서 이제 등기의 의인데 부동산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요게 이제 가장 간단한 정의예요. 하나 추가합니다. 그건 자,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데 등기부 기록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등기관이 하는 거예요. 좀 더 딴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있어요. 중에 등기관이 한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그래서 딱 세 단어 기억하세요. 네 단어. 등기가 뭐다? 부동산을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록하는 것. 등기관 추가하세요. 이렇게. 요것도 이제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게 비중 많이 두지 마시고요. 저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자, 그 다음. 일단은 그래서 188 등기의 의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옆에 가시면 자 더보기 있죠. 더보기 여기 별표. 첫 번째 더보기. 보시면 타이틀이 등기의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개가 현재 법률 조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매년 뜨는 지문들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등기의 접수 시기 나와 있죠. 접수 시기. 자 등기가는 등기 신청은 대법원기수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줄 그세요.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한 것으로 본다. 여기 이제 현행법상 이제 등기에 접수 시한은 법률 조문입니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 자 1번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럼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접수한 때죠. 근데 이 말이 나와야 돼.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말이 나와야 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부터. 자 보세요. 이제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신청을 딱 했죠. 그럼 등기한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하고 등기부에 기록을 해요. 그러면 접수부터 등기할 때까지 여기에 시간적 갭이 있겠죠. 그 시기를 이제 없애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게 등기를 한 경우 이 말 나와야 돼. 언제부터? 접수한 때로부터 시기를 앞당겨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됐죠? 제 기억해 주세요. 거기다 또 이제 그다음. 자 2번에 보시면 자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한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줄 그세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한이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 이거 보세요. 등기부에 기록을 했죠.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나면 등기한이요. 자기가 등기했다는 표시로서 도장 같은 걸 딱 찍어놓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그게 표현해요. 이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 이렇게. 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거기서 1번은 접수 시기,
2번은 효율 발생 시기인데 이 두 개는 현재 법률 조문입니다. 매년 뜨는 지문이에요.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또 이제 더보기 또 하나 보실래요? 또 있어요. 용어의 정의라고. 1번에 보시면 이제 등기 불화대위 있죠. 그건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밑에 가서 3번 먼저 보실래요? 3번. 등기 기록이란 일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자, 근데 보세요. 우리 흔히 과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토지나 내 건물에는 등기부가 있었죠.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토지나 내 건물에는 등기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 기록. 뭔가 하면 과거에는 등기부가 종료된 장부였죠. 지금은 종이장부가 아니고 컴퓨터 안에 정보로 보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 기록이라 불러요. 등기 기록.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서 1번 보실래요? 1번. 자, 1번에 등기 불안. 전산문 정보 처리에 의하여 인멸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본기초 정원을 받아서 편성한 것을 말한다. 거기는 이제 보시면 편성한 것 체크하세요. 뭔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 토지나 내 건물에는 뭐가 있고 등기 기록이 있고, 그리고 그 등기 기록을 다 묶어놓은 자료 전체가 묶어서 이게 이제 등기부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틀리죠. 그래서 다시요. 내 토지나 내 건물에는 뭐가 있고 등기 기록이 있고, 그 등기 기록을 묶어놓은 전체를 뭐라 부른다? 이제는 등기부라 부릅니다. 이렇게 엄밀히 용어를 좀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제. 그다음 이제 2번 등기부 부본 자료. 자, 거기서 부본 동그라미. 자, 부본이 뭘까요? 부본? 복사본. 복사본 부본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자,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록 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뭔가 하면 지금은 이제 보세요. 지금은 이제 이렇겠죠. 지금 등기부라는 게 지금은 등기 정보죠. 근데 뭔가 하면 등기를 해놨습니다. 정보로. 이게 바이러스 먹거나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가 있죠. 등기하고 난 그 복사본을 반드시 만들어 두도록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등기부 부본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복사본. 이렇게. 그다음 4번에 이제 등기필 정보. 그것도 이제 줄 올게요. 등기부의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다음 줄 보세요.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끝에 등기안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등기안이 작성한 정보. 혹시 그거 아세요? 등기 권리증? 걔가 얘야. 그런가 하면 보세요. 우리 흔히 사회에서 등기 권리증 그러죠. 근데 그건 정신병신이 아니고요. 그게 원래 등기 필증이라 불렀었어요. 등기 필증. 등기 필증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등기필 정보라 부릅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 말이에요.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이제 보세요. 등기하고 나면 등기소가 이제 소유자가 을이구나를 알아야 몰라요. 알게 돼 있어요. 이제 알아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을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을이 소유자임을 등기소 알고 있으니까 등기소가 이제 을에게 서류 하나 주게 돼 있어요.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그게 이제 등기필 정보예요. 그 사회에서는 등기 권리증이라 표현합니다. 근데 정신병신이 뭐예요? 등기필 정보. 이렇게. 그래서 그 용어 정의도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이렇게 용어 정의들 보시고, 그다음 이제 그 3번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의 기능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자, 오늘 아침에 오면서 여기를 할까 말까 망설임이 왔어요. 두 번째가 이제 등기의 기능인데 보시면 첫 번째 얘기했죠. 보세요. 그 줄 준 거 보실래요? 부동산 줄 긋고요. 물건 줄 긋고 공시제도 줄 그세요. 세 단어예요. 부동산, 물건, 공시제도. 이렇게. 다시 이제 보시면 등기의 기능에서 중요한 게 부동산, 물건의 금, 공시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고 자, 설명 좀 다시 드릴게요. 그럼 2번 보세요. 타이틀 2번. 자, 법률행위 체크하고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부동산 물권 변동 줄 긋고 또 하나 이제 효력 발생 요건. 저 밑에 체크하세요. 민법 186조. 요거 아까 우리 들어봤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이제 권리가 변동한다 그 말입니다. 등기에서 이제 가장 대표 기능이죠. 이렇게 좋고, 그 다음 장. 자, 3번에 법률 규정 체크하고요. 법률 규정. 그 이제 또 그 옆에 자, 부동산 물권 체크하고요. 또 하나는
처분 요건입니다. 처분 요건. 밑에 체크하세요. 민법 187조. 187조. 여기 이제 보세요. 상소, 공용증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상소, 공용증수, 판결, 경매 얘들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이에요. 근데 언제는 등기해라? 처분하려면 등기해라. 그러니까 처분 요건이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가 민법 187조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하나가 이제 4번에 가면은 4번도 적어놓으세요.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 판매권 체크하고요.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 판매권. 그 뒤에 대항 요건 체크하세요. 요거는 채권인데 채권은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흔히 보세요. 이 말 많이 들어봤을걸요? 대항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의사표시. 그럼 이렇게 나와요. 사망에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뜻? 그치. 이렇게 하세요. 거기 보면 대항하지 못한다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이란 말은 권리 주장과 동의어예요. 권리 주장.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는 부동산 채권을 이제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거기서 이렇게 하세요. 지금 어디서 보시면 2, 3, 4번이죠. 그 세 개 오늘 3교시 수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체크만 하시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제 오늘 오면서 망설였어요. 이 문장을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보세요. 이제 이 단어가 간단한 단어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보세요. 첫 번째 부동산 나왔죠. 자 부동산은 뭐와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돼 있고요. 그럼 이제 물건 나왔어요. 물건. 자, 물건인데 보세요. 물건이 뭡니까? 물건 그러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물건을 정의를 물건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지배권, 절대권 그래요. 물건은 절대권이에요. 또 그리고 자,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상대권이에요. 그럼 보세요. 권리가 절대권이고 상대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권, 상대권 중에서 어떤 권리를 널리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물건을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의 물건의 공시제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기하세요. 공시제도인데 이 공시란 말을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적어요.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이게 공시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공시제도가 나왔는데 공시제도란 말은 보세요. 공시란 말은요.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이게 공시예요. 근데 이제 현행법상 공시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보세요. 자,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가 있고, 그다음 이제 동산에 관한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는 뭐가 있어요? 이게 등기죠. 그다음 이제 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는 이게 점유예요.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산은 점유로서 권리관계를 널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뭔가 하면 그다음 이제 공시가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요거 말에 의해서 요 말이 나와야 돼요. 공시된 것을 믿으면은 보호를 할까 말까. 그게 공신력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공신력이 나왔죠? 한자 적으면 공시된 것을 믿으면은 보호를 해줄까 말까. 이게 공신력이에요. 그럼 이제 또 보세요. 부동산에 관해서 이제 자 일단 두 개 잘라볼까요? 자, 첫 번째 동산에서는 자 공시제도가 뭐라고요? 점유죠. 그러면 자 점유를 믿으면은 보호를 해줄까 말까. 이게 이제 점유의 공신력이에요.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자 보세요. 등기가 공시제도죠. 그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등기된 것을 믿으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줄까 말까. 이게 이제 등기의 공신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점유의 공신력과
그럼 이제 등기 공신력 이렇게. 그럼 현재 우리나라 동산에 대해서 점유의 공신력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죠. 그 제도가 뭐예요? 그거예요. 선의취득. 선의취득이 여기예요. 점유의 공신력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줘요. 요건 이설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가 문제예요. 등기의 공신력이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말을 하면요 엄청 길어져요. 이렇게 편하게 들으세요. 자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이제 자 우선 자 등기부 한번 그려볼게요. 다음 시간 나올 얘기인데 미리 한번 그립니다. 이렇게. 자 이제 지난달 수업 들으신 분들 자 갑구를 그리겠습니다. 자 갑구 제일 앞에 무슨 칸? 제일 앞에 순위번호. 그 다음 칸이? 아이 목적이 먼저 와야죠. 등기 목적 이렇게. 그 다음에가 접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그 다음에가 등기 원인. 자 1월달 오신 분들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요. 끝에 여기가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라는 데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흔히 보게 될 등기부 양식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요. 자, 첫 번째 이제 갑고죠. 자,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이제 자, 소유권 보존.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거 보존 등기죠.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쓰고 또 특약이 뭔가면요. 보존 등기 할 때는 별도로 등기원인이 안 들어와요. 빈칸입니다. 이렇게. 그럼 소유자는 갑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갑인데 자, 갑의 이름만 딱 적으면 갑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갑에 뭘 적어라? 갑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어줘야죠. 이렇게. 등기됐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번 등기 딱 됐어요. 그 다음 이제 갑이 을한테 딱 왔어요. 갑이 을한테. 어디 등기부를 딱 보여줍니다. 내 물건이거든 싸게 줄게 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보세요. 을죄는 갑이 보여주는 등기부 이거. 이 등기부 이거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보세요. 뭔가 하면 자, 일단 결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자, 등기의 공신력 요거를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요. 부정하는 나라도 있어요. 자, 인정하는 나라 대표가 독일입니다. 부정하는 나라 대표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하세요. 질문을 꼭 그렇게 하세요. 등기 공신 인정하면 참 좋은데 왜 우리나라는 공신 인정 안 하냐? 우리나라 참 나쁜 나라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의 정책에 따른 문제를 불러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일단 자, 1번 등이 돼 있고 그럼 이제 좀 예를 좀 편하게 들게요.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넣으면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 딱 했죠. 등기했어요. 순위번호가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원은 몇 월 며칠 매매. 그 을 적었죠. 을에 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보세요. 그럼요. 현재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을의 등기 요거는 이제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매매 계약 체결하고 등기했으니까 정확한 등기죠. 근데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을이 병한테 딱 왔어요. 을이 병한테 딱 오더니 등기부를 딱 보여줍니다. 딱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 을 쓰여 있어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을 앞으로 된 등기 이거 등기돼 있더라. 이 등기 믿어야 안 믿어요? 일반적으로 믿죠. 물건 사왔어요. 병 앞으로. 자, 순위번호가 3번 딱 쓰고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쓰고 등기일은 몇 월 며칠 매매. 그 다음에 병 딱 적었어요. 이렇게. 병이 사왔죠. 근데 보세요. 자, 병이 사왔는데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 집에 갑이 살아요. 그 집에 현재 병이 딱 갑니다. 갑한테. 야, 물건 샀거든 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갑이 딱 그래요. 물건 판 적 없대요. 알아봤더니요 이렇게 했어요. 을 얘가 을이요 갑의 서류를 위조를 해서 위조된 서류에서 해놓은 등기예요. 그러면 을의 등기 요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계약이 없잖아요. 무효예요. 자, 무효인데 보세요. 을의 등기 이거 누가 했어요? 을이 했다고? 등기는 누가 했다고? 등기관이 했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보세요. 뭔가 하면
지금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없었어요. 없었고 을이란 사람이 갑의 서류를 위조를 해서 유전 서류에서 해놓은 등기예요. 그럼 을의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인데 누가 등기했다? 등기관이 했어요. 그럼 뭔가 그럼 병 얘는 보세요. 병은요 을을 믿은 게 아니죠. 병은 국가가 한 등기를 믿은 거예요. 그럼 얘는 병은 보호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공신력 인정 부정하고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자 짚어 한번 보세요. 자 독일이란 나라는 공신력 인정합니다 그랬죠?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서 등기하러 가죠. 근데 뭔가 하면 독일이란 나라는 안 그래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서 가지고요 변호사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공증을 받아야 돼요. 자, 빌딩에 공증 쓰인 거 봤죠? 공증제도 되게 엄격한 제도입니다. 보세요. 공증은요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변호사만. 그리고 경력이 7년 넘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증하는 법무사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그리고 변호사는 일반 사인이죠. 근데 공증할 때는 신분이 바뀌어요. 공무원으로. 그럼 독일은 이렇게 해요. 독일은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서 공증을 받아야 돼요. 그럼 공증받을 때 변호사가 확인을 다 하겠죠. 확인받고 등기하러 갑니다. 서류 가지고. 그러면 등기관이요 서류 이상이 없어요. 그럼 또 등기 또 안 해. 갑과 을 또 불러요. 독일은 갑과 을 불러가지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대금 줬는지 이사 왔는지 다 검사하고 그리고 등기해줘요. 그러면 독일이란 나라는 부실 등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해줘도 무방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 공증받아요? 안 받아. 공증받자고 1990년 초부터 주장을 해요. 공증이라는 제도를 법에 집어넣자. 아무도 안 한대. 왜 안 한대? 돈 드니까. 공증 안 받잖아요. 또 보세요. 또 그냥 계약서 가지고 등기하러 딱 갔죠. 우리가 등기관 갑과 을 불러가지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대금 줬는지 검사해요? 안 해요. 그냥 등기해줘요. 서류 이상 없으면. 뭔가 하면 문제가 되고 그런 소리예요. 독일이란 나라는 절차가 되게 엄격하게 돼 있어요. 엄격하게 돼 있으니까 공시를 인정을 해줘도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안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그럼 현재 보세요. 자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면 독일 얘기예요. 원 소유자가 보호되는 거예요? 제3자 보호되는 거예요? 공신력 인정하면 공신된 거 믿으면 보호해주죠. 그러면 병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병이 이제 독일에서 병이 갑한테 딱 가서 등기 딱 보여주고요. 내가 샀거든 나가 그러잖아요. 그럼 갑은 짐 싸야 돼요.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하면 좋아하지만 이렇게 뭔가 하면 독일은 이 값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등기료가 되게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한 3배쯤 비싸요. 그 돈 가지고 사회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이제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공시원 인정하면 누가 보호된다? 제3자 보호죠. 원소유자는 보호가 안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뭔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공시원을 부정하죠. 부정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자, 병이 딱 갔어요. 갑한테 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갑이 이제 뭐라 그래? 딱 한마디 하면 되지. 예. 우리나라는 공신력 없거든. 끝. 우리나라는 원소유자 제3자 중에 누가 보호된다? 우리는 원소유자 보호죠. 그래서 이제 제3자 얘. 그럼 얘도 보호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해줘야 돼. 뭔가 하면 병은 을을 믿은 게 아니고 국가가 한 등기 믿었으니까. 그래서 예를 먼저 그 제도예요. 민법에 나오는 제3자 보호 조항이 되는 거예요. 또는 추정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다시 자 우리나라는 자 공신력을 부정하니까 이제 누가 보호된다? 원소유자 보호죠. 자, 제가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어떤 제도든지요 세상에서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어느 걸 취하냐 그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꼭 시험 신청고가 질문을 와요. 공신력 인정하면 참 좋은데 왜 우리는 안 하냐? 꼭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난 정책의 문제라고 흔히 표현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대학교 강의 가면 요게 하루 수업 분량이에요. 3시간 수업 분량.
좀 줄였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 용어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보시고 그 다음 보세요. 자, 190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 우리나라 등기 특례가 문제점 나와 있죠. 줄만 한번 쭉 긋고 할게요. 자, 보시면 문제. 첫 번째. 자, 등기 후 편성돼 있죠. 거기 체크하세요. 물적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 다른 말로 그렇게 불러요.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190페이지. 또 하나 이제 그 옆에 그런 말 나와 있죠. 동그라미 이걸 보시면 인적 편성주의라 돼 있죠. 인적 편성이란 말 보였습니까? 자, 요거는 뭔가 하면 요거예요. 등기부를 만드는데 A라는 소유자 이름으로 만들어요. 등기부를 A 명의로. 그럼 A라는 사람이 어디 토지, 어디 뭐 건물, 어디에 토지 갖고 있다. 이거 뭔가 하면 A 소유 부동산을 다 작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요게 이제 인적 편성입니다. 세금을 매길 때는 이게 편하겠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요것도 어떤 뭐랄까 정책의 문제니까 용어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 무슨 주의를 취한다? 물적 편성주의고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1부동산 1등기로 원칙. 이렇게. 그럼 2번 자 등기 절차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신청주의 원칙이고 그 가로속 체크하세요. 자, 공동 신청에 출석 신청에 서면주의다. 이렇게 원칙. 그다음 이제 3번 옆에 큰 제목 3번 등기한 심사권 형식적 심사주의다. 자, 좀 전에 이거 보세요. 거기 밑 줄금 되겠네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끝에 줄그세요. 형식적 심사주의 가로 속에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범위를 절차상의 적법성 여부만 심사 서류만을 심사하는 것. 그 옆에 또 이제 또 밑에 줄그세요. 밑에 실질적 심사주의 적법성 여부와 신청의 실질상의 이유 내지 원인의 존재와 효력 등 실체항에까지 심사하는 것. 이렇게.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독일 얘기했어요. 자, 독일은 이렇게 했죠. 독일은 등기하러 오면은 등기한이 서류 심사하고 이상 없으면 갑과를 불러서 매매 계약을 심사합니다. 그랬죠. 독일이 거기에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등기하는 뭐만 심사한다? 의리 가지고는 서류만 심사하죠. 서류만 심사하니까 뭐라 부른다? 그게 이제 형식적 심사주의. 이렇게. 이것도 명칭 비교. 그럼 4번에 이제 자, 등기와 물권변동 옆에 색깔하세요. 성립요건주의다. 성립요건주의. 요게가 이제 민법 186조예요. 그 밑에 줄 준 것을래요. 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가로 중간에 성립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그리고 그 밑에 대항요건주의. 이것도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이 따라올 겁니다. 잠시만 체크하시고. 현재 우리가 무슨 주의를 취한다? 성립요건주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 플러스 뭐까지 해야 한다? 등기까지 해야 권리가 변동한다. 이게 이제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5번에 이제 자, 공신력의 인정 부정, 공신력의 불인정.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팁 하나 보세요. 자, 등기 공신력 인정을 하면 이때는 원칙은 누가 보호된다? 자, 공시된 것을 믿으면 보호해주니까 제3자 보호죠. 원소유자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된 거고. 또 이제 공신력을 부정하면 이때는 누가 보호된다? 원소유자 보호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어떤 제도든지요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이렇게. 나라의 정책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 밑에 판례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옆에 가서 6번. 자, 6번에 이제 자, 국가배상 책임주의다. 자, 제 타이틀 줄구세요. 국가배상 책임. 자, 이유가 있어요. 현재 등기간의 고의과실로 을이 피해를 입었다. 그죠? 을을 보호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죠. 근데 우리 보세요. 그러면 현재 자, 등기간 잘못으로 피해 입었으니까 저 을의 보호자가 원래는 거기 있어야 돼요. 부산 등기법 제도에. 우리나라 등기법 제도가 없어요. 우리는 등기법 제도가 없으니까 등기가 아니고 무슨 법으로 보호한다? 국가 배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7번에 이제 자, 7번도 줄 하나 걸으세요. 토지 건물 등기부의 이원화. 요게 이제 일본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가 있으면요. 단독주택은 토지 건물 이렇게 있으며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죠. 근데 보세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자, 아침에 딱 깨보니까 내 건물이 저만큼 도망갔더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봐요. 그럼 굳이 이거를 따로 둘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보세요. 우리가 건물 매매할 때 토지도 같이 가요? 따로따로 가요?
일반적으로 같이 넘어가요. 이것도 이제 그래서 현재 대부분 유럽 나라들은 건물 등기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지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 등기부 뒷면에 건물 등기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또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 겸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또 있어요. 8번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이것도 기억나시죠? 자, 그럼 자 지난주 복수.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2개 있다. 등기부와 대장. 그 문제. 이렇게 해서요. 권리관계는 뭐를 기준으로 하고? 등기부 중심이고. 토지 표시는 뭐가 기준이죠? 대장 기준입니다. 이렇게. 이유가 뭔가 문제고요. 장부가 2개 있는데 2개를 다 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는 뭐가 중심이고? 등기. 토지 표시는 대장 중심. 이것도 이제 하나의 특징 겸 문제점. 이렇게. 이제 9번에 보시면 원인 정보에 사서 증서성 돼 있죠? 자, 여기서 줄 그세요. 거기 보시면 등기 원인 정보라고 돼 있죠. 요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계약서. 자, 들어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죠. 독일은 계약서를 쓰면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공증받죠. 그러면 공증받은 계약서는 공문서예요. 우리나라는 공증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서 증서성이다. 사서 증서라는 말이 개인이 쓴 서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계약서.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하나의 등기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좋고, 그다음 이제 자, 큰 2번에 보시면 이제 문제점과 개선책되어 있고요. 자, 1번 실체적 명문 규정의 미비라고 되어 있죠. 실체적 명문 규정의 미비.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등기법은 순수하게 절차 위주로만 가요.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효력 규정 X 이렇게. 그걸 그렇게 불러요. 대부분 이제 학설과 판례가 이제 인정한 추세입니다. 이렇게. 옆에 가시면 2번에 등기부의 이원화. 아까 나왔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 조항입니다. 이렇게. 3번에 보시면 이제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이원화. 이것도 문제점. 이렇게. 뭐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꼭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그렇게요. 한 특징으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자 보세요. 그냥 하나 그냥 추가로 그냥 들어오세요. 요게 이제 등교대행 이원화되어 있죠. 요게 원래 일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근데 일본 애들은 요거를 1960년도에 2개를 한 개로 묶어버렸어요. 등기부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우리도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말이 있어요. 등기부와 대장을 이원화시키자라고 매북해. 왜 그게 그런 거죠. 정권이 바뀌면은 왜 그런 거 나와요. 뭐 행정쇄신위원회 이런 거 만들죠. 거기 꼭 포함되어 있어요. 2개 일원화시키자. 라고 맨날 말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영원히 못할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 또 드릴 거예요. 2개 따로 있다는 거 보시고. 4번에 이제 공신력의 불인정. 이것도 특징이죠. 특징의 문제점.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라고 뽑아놨는데 큰 문제는 아니고요. 하나의 특징을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일단 이번 시간에 보시면 여기서 절차 한번 쭉 보시고요. 절차 여기 절차에서 보시고 이제 여기 요 등기 기능에서 부동산 물건의 공시제도라는 말. 요 말이 이제 가장 좀 등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요 조항은 3교시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등기의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졌다 하겠습니다.